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한국군 무기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육해공 장병들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은 서브머신건, 그러니까 기관 단총이죠. 한국형 카빈 소총의 시작입니다. K1A 기관 단총 알려드리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그냥 멋있습니다. 이게 K1A입니다. K1 소총. 이 K1 소총이 어떤 총인지, 어떻게 해서 개발되는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떤지, 또 어떻게 해서 또 이런 멋진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6.25 때부터 대량으로 사용된 기관 단총이죠. 바로 그리스건입니다. 이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나시찬 선생이 나왔던 그 드라마죠. 전우. 그 전우 드라마에서 이 그리스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리스건 가지고 여기 30발들이 단창인데 30발 사실은 갈기면 끝인데 북한군들 그냥 한 개 중대가 그냥 때로 몰려와도 이거 가지고 갈기면 다 죽는 여기서 수백 발은 나가는 그런 기관 단총이었죠. 여기 459경총 권총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 2차 대전 발생해서 영국이 스탠이라고 하는 그냥 파이프에다가 총알만 나가게끔 만든 그 아주 $2짜리 총 만드니까 미국도 야 이거 우리도 만들자 해가지고 GM에다가 명령을 해서 그냥 프레스로 콱콱 찍어내서 아주 염가의 기관단총 만든 게 이 그리스건인데, 왜 그리스건이냐? 자동차 정비할 때 그리스 쏘는 총이죠. 우리 지금 딱 보시면 실리콘 쏘는 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주입하는, 윤활유 주입하는 그 건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그리스건이라는 애칭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실제로 이 기관단총은 이런 거 썼습니다. 톰슨 기관단총. 원통형 탄창 붙이고 이제 갱단들이, 마피아들이 막 들고 다니는 거. 야, 마초라면 톰슨 정도는 써야지. 폼 안 나게 그리스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6.25 끝나고 나서 우리 군도 이거 대량으로 받았고, 그래서 우리 특수부대들, 특전사들이 이 그리스건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그리스건은 사실은 위력, 사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약한 그런 소총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동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런 형편없는 사실은 그런 총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남전에 참전해봤더니 미군이 희한한 소총을 쓰네요. 이런 소총을 씁니다. 이 미군 그린벨인데, 야, 저거 탄약도 호환되고 위력도 세고 저거 딱 좋은데 이 M16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기관단총, 이 특수부대들 우리는 기관단총 그리스건 들고 다니는데 권총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들은 M16에 들어가는 그 5.56mm 소총탄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위력도 세죠. 그리고 또 탄약이 부족해도 M16 있는 일반 보병 탄약 갖다 붙이면 되니까 야, 이거 딱 좋은데, 그래서 이게 XM177이라고 하는 그런 총이었어요. M16을 단축으로 만든 거죠. 지금 미군이 들고 있는 M4 소총의 할아버지쯤 되는 그런 총인데, 야, 저렇게 뭔가 좀 짧은 저런 소총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월남전 때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차에 197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특전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특전사가 자기 장비들을 쫙 끌어내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보시더니, 야, 이 M16을 들고 있는데 말이야, 특수부대가 이렇게 총 긴 거 들고 다니는 거 안 맞잖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냐, 이 M16이 길이가 99cm예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99cm 총을 들고 은밀하게 침투하고 아주 좁은 건물 내부에서 사격하고 아주 밀림에서 나무가지들 많은데 돌리다가 나무가지 걸리면 안 돌아가죠. 그래서 특수부대들은 총신이 짧은 이런 소총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카빈 소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거 너무 길다. 그래서 야, 우리 공수부대원들이 저런 긴 총을 썼어야 되겠어? 임자, 새로 만들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형 기관단총 주요 요구 성능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일단 M16보다 가볍고 우수한 휴대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일반 기관단총보다 더 강력한 화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산 비용이 낮아야 된다. 100% 국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럼 우리 ADD 한번 만들어 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D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내봤는데 정말 황당한 건데요. SK1 이거 채택은 안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총 만들어 본 적 없으니까 세계에서 좋다고 하는 거, 또 유명한 거, 또 써봤던 거 다 끌어 당겨가지고 이것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갖다 붙이고 해서 프랑켄슈타인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지 기관단총 스타일의 장전 손잡이. 이게 위에서 이렇게 장전하는 거예요. 원래는 옆에서 이렇게 장전하는데. 그리고 또 이 손잡이와 이 소염기 이런 것들은 당시 아주 각광받는 소총 회사였던 벨기에 FN사, 그 FNC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뭐 이런 소염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건 썼으니까 그 그리스건에 썼던 이 철사형 이 개머리판 이런 거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탄창 나오는 탄창 이 배출구 이거 뚜껑도 없어요. 그래서 특전사들이 막 북한에 침투하고 이러려면 물로도 들어가고 또 뻘 막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프로토타입에서 다 개선해서 만든 게 K1입니다. K1 1981년도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야전 평가 결과 야, 이거 안 된다. 너무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소염기가 아까 이 SK1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생긴 FNC 스타일의 이런 복잡한 건데 이게 이제 가공 정밀도가 너무 많이 들어야 되니까 단가가 비싸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나팔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염기라는 게 뭡니까? 염, 즉 화염을 억제시켜주는 게 소염기인데 이거는 뭐 나팔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화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총 쏘면 화염이 이렇게 나와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광고하는 게 되니까 특수부대가 은밀 침투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열덮개, 개머리판, 이 개머리판의 이 그리스건 스타일의 이 철사형 개머리판이 너무 얇아가지고 철사가 너무 얇아가지고 내구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당시 뭐 1970년대 후반에 우리 한국의 가공기술 이런 게 지금의 중국처럼 뭐 사실 뭐 좋지 않았죠. 그리고 플라스틱 만들었는데 이런 이 총열덮개 이런 것들이 내구성이 너무 부족해요. 막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금이 안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여기다 대금 꽂고 뭐 이 해야 되는데 착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K2 소총 만들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3.4를 하네. 여기도 3.4 넣어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넣어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돼서 그 이듬해인 1982년도에 K1A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K1 소총, 이 기관단총이 우리는 뭐 K1, 뭐 앞에 지금 K1A가 정식 명칭인데 그럼 K1 그 전에 뭐야?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량한 K1A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제식 총이 된 거죠. 자, 길이는 645mm, 이 개머리판 접었을 때, 그리고 개머리판 표면은 830mm. 그러니까 M16보다 16cm나 줄어들었죠. 16cm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발사 중량은 2.88kg, 공총일 때 2.88kg, 그리고 30발들이 단창 집어넣을 때는 3.53kg입니다. 사용 탄약은 5.56mm 구형 나토탄을 쓰고요. KM193탄. 요즘은 KM100탄 쓰죠. 그리고 작동 구조는 가스 직동식인데 이 가스 직동식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다. 그래서 가스 직동식이다 보니까 이게 뭐 뻘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쏘면 이게 바로 그냥 쳐가지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K2라든지 요즘 나오는 총들 다 가스 피스톤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특수부대들이 은밀하게 침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스 직동식으로 해놓으니까 아주 사용하기가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강선 6조 우선 그리고 12인치당 1회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형 나토탄이 나오고 나서 신형 나토탄을 써보니까 여기는 지금 유효 사거리가 200m 되어 있는데 신형 나토탄을 쓰니까 150m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014년 이후로 나왔던 K1 소총은 그걸 다 개선해서 신형 나토탄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1982년도부터 생산해서 이제 야전에 배치하기 시작하고 특수부대, 그러니까 뭐 특전사, 또 포병부대의 포병부대원들, 그리고 통신부대, 또 운전병, 그리고 보병부대의 뭐 일부 장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K1A 소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기관단총이라고 그래요. 기관단총은 서브머신건. 이게 이제 무기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서브머신건이라고 하면은 권총탄을 자동으로 쏠 수 있는 기관으로 자동으로 쏘는 걸 기관단총이라고 하고 소총탄을 쏘는 것은 그냥 기관총이에요. 머신건. 그런데 이건 권총탄이 아니고 소총탄을 쓰는데 자꾸 기관단총이라고 그래요. 왜냐?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그리스건이라고 하는 그 기관단총을 대체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기관단총 그러는데
해외에서 보면 웃기죠. 아니, 누가 봐도 카빈인데 이 서브머신건이라니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카빈은 뭐냐? 우리가 M1 소총, 카빈 소총 이러는데 카빈 소총 그건 단축 소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 기병들이 말에다가 총을 꽂고 다니는 그 단축 소총 이걸 이제 카빈 소총이라고 그래요. 카발리에 소총, 카발리에들이 쓰는 소총이다 이거죠. 그래서 단축 소총을 다 카빈 소총이라고 하고 지금 미군들이 쓰는 M4, 그 M4 카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도 K1A도 사실은 카빈 소총입니다. K1A 카빈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서브머신건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 가스 직동식의 K1A와 이 가스 피스톤식의 K2 소총이 이 위에 아래 위가 몸통을 서로 바꾸어서 호환이 돼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이 사진 보시면 지금 K2 소총의 개머리판 그리고 아랫부분이죠. 아랫뭉치. 거기다가 K1 소총의 윗부분을 갖다 붙인 프랑켄슈타인 소총인데 이렇게 쏴도 똑같습니다, 그냥. 근데 문제는 가스 피스톤식과 가스 직동식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환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전에서 우리 군인들 쓰다가 지금 내 이 소총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어디에서 떨어져 있는 K1 소총이 있네? 그리고 그거 떼서 K2 소총에 붙이고 사용은 됩니다. 자, 그런데 30년 만에 변화가 왔습니다. 사제 개조 시대의 개막인데요. 이 K1 소총이 워낙 뭐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내구성도 좀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뭐 해외 귀빈들이라든지 국내 귀빈들이 와서 특전사에서 홍보 어떤 동작하고 할 때는 K1 들고 합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홍보 영상 찍을 때도 K1 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전투에 또는 임무에 들어갈 때는 스카나 HK416 같은 그런 외제 소총 들고 합니다. 왜? 신뢰성이 좀 떨어져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자이툰 부대라든지 이런 해외 파병을 갔다가 보니까 미군들이 이 어마어마하게 액세서리를 갖다 붙이고 실전에서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갖다 대고 보니까 바로 조준이 되고 이러니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자이툰 부대 갔다 온, 즉 이라크전 파병 갔다 온 특전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자기가 싸제로 보급을 안 해주니까 그냥 사제 부품 사가지고 이렇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제 부품을 붙이고 평가에 나선 대원들은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얻는데 이걸 안 하는 대원들은 점수가 당연히 낮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사령부에서 특전사 사령부에서 야, 왜 사제에서 하지 마. 그러면 평가받으면 니들만 좋은 점수 나올 거 아니야. 하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직업 군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임무를 더 수월하기 위해서 보급을 안 해주니까 내 돈으로 사서 더 우수한 화력, 성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2015년 이 무렵에 이게 계획이 되어서 워낙 말이 많으니까 계획이 되어서 그래 사제 써라. 이렇게 되어서 또 우리 군에서 일부 보급해주고 근데 전 군에는 전 특전사에는 보급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는 사제 써라 라고 됐는데 또 특전사령관 바뀌면서 또 일부 사령관은 그래도 안 돼. 라고 해서 계속 왔다가 갔다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제로 완전히 이렇게 풀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징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특전사가 침투를 하고 바다로 침투를 하죠.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 가스 직동식이니까 이게 물이 있는 상태에서 사격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물을 털어내야 됩니다. 툭툭툭툭 털어내야 되는데 아니 야간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들어가는데 이걸 뒤집어서 툭툭툭 털어내면 퉁퉁퉁 소리 나면 저게 들키지 않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거는 쇼다 이 사진은. 그래서 실제 들어갈 때는 K2 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가스 피스톤식. 그래서 이 K1은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다산기공하고 S&T에서 경쟁을 해서 다산기공이 될 뻔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정보 누출 이 보안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다산은 지금 안 되죠. 그래서 S&T에서 총을 만든 이 서브머신건을 만든 이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잘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S&T 지금 기존에 만들었던 총 전부 S&T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야 이거 좋다라고 하는 총 사실 하나도 없죠. 그들은 아닙니다. 신 대표님 왜 그러세요? 그건 오해예요. 라고 저에게 참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현장에서는 우리 국산총 좋다고 이야기할 사람 저는 한 명도 본 적 없습니다. K3 기관총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는 이 탄약 걸리는 째밍의 대마왕이죠. 그거 들고 전투하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시점인데 S&T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좋은 총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특전사가 또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병을 운영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총을 외국 거 스카 사와야 돼, HK416 사와야 돼, 시그45 사와야 돼,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게끔 S&T가 정신 바짝 차려주기를 바라고 후계자 좋은 총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